유럽 시장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유럽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성장기업부 정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 이게 최근에 국내에서 좀 정식적으로 치료 허가를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송민화 앵커와 같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좀 색다른 감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전에 좀 개념을 좀 짚어보면요. 코로나 대응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백신과 이제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레키로나는 이제 항체 치료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체 세포에 결합하는 부위에 항체 치료제가 이제 대신 붙어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그런 원리를 작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이번 달에 임상 3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113개 병원에서 환자 약 1만 6천 명에게 사용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가 이제 정식 허가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안정성에서 조금 입증이 더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건부 허가에서 이제 정식 허가로 바뀌면서 좀 변경된 것은 약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원래는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위험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식약처가 이제 고위험도 경증 환자 범위를 50세 초과한 고령자를 비롯해서 비만을 가진 성인이나 암 치료를 받는 환자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셀트리온은 12세 이상 모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식약처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국은 임상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사용 범위를 늘리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셀트리온의 그 코로나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가 약 500억 원가량 투입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용 범위가 늘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시장 진출도 또 서두르고 있다라고 또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현재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얻었고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신동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시장의 최대 관심은 유럽 승인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제출된 5가지 후보 가운데 3가지를 10월 새로운 치료제로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비롯해 일라이릴리의 2개 치료제와 리제레론, GSK의 1개 치료제 등 총 5개 코로나 치료제가 선정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레키로나를 유망 코로나 치료제로 선정했고 앞서 3월 유럽의약품청이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 결정을 한 만큼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기대되는 이유는 향후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레키로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UAE 등 중동 국가와 캐나다에서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또 미국 FDA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허가 전 사전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의 변이 대응력을 높일 이른바 세계 약물을 함께 투약하는 칵테일 임상에 돌입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날 경우 다른 국가에서의 허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글로벌 진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레키로나의 그 매출 비중 확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레키로나의 전체 매출이 2,50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조금 이 부분은 하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셀트리온의 실적을 살펴보면 레키로나의 매출 비중은 아직 8% 정도인데요.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제 긴급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이제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는 마진율을 좀 높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국내에서도 코로나는 이제 1급 감염병으로서 감염병 관리법상 치료가 좀 무료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예산을 활용해서 이제 필요한 병원에 물량을 직접 사서 병원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코로나가 지금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독감처럼 취급이 되면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제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좀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건당국은 레키로나 치료를 허가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었습니다. 수차례 자료 보완 요구를 하면서 6개월가량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야 자료 제출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평가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2단계인 이제 소위원회까지 설치한 상태인데 식약처 정식 허가가 난 뒤에 속도가 좀 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급여 적정성 평가까지는 120일가량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가격 협상까지는 또 60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라는 점에서 조금 시간이 더 빨라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몇 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레키로나의 그 국내외 물량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주가 향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주가는 최근 이제 레키로나 국내 정식 허가와 미국의 이제 진단키트 공급 계약 그리고 또 3사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사 합병 이슈까지 호재가 좀 있어서 최근까지 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좀 하락세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이 50%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점유율도 20%가 넘으면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주가에는 셀트리온 체질 개선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의 3사 합병 이슈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11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11월 초에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4분기에 좀 글로벌 제약사의 경구용 치료제, 이게 먹는 치료제가 임상 데이터가 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키로나와는 좀 대상 환자가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주가에 미칠 영향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의 3상 데이터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발도상국 쪽에서 확산이 많이 되면서 좀 필요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부는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계약했던 진단 이쪽도 이제 매출에 그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은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가 향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이 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기자와 함께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